건강 쏙쏙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만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예방과 관리가 보건정책의 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고도비만의 효과적인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자 21세기 신종 감염병. 세계보건기구가 규정한 비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세계 비만 인구는 2022년 기준 이미 10억 명을 넘어섰고 1990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만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비만은 국가 차원의 예방과 관리 대책이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비만을 비정상적이거나 과도한 체지방의 축적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만성 복합질병으로 정의합니다. 비만으로 인해 장기 기능 이상이 생기거나 기본 활동이 제한되는 경우는 임상적 비만병으로 구분되는데요. 전문가들은 비만을 제2형 당뇨병과 고혈압, 심혈관 질환, 암 등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비만은 서구화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생깁니다.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약물이나 외과적 치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개인의 의지만으로 해결하기 힘든 고도비만은 방치할 경우 다양한 합병증의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최근엔 위의 일부를 절제해 음식 섭취량을 줄이는 비만 대사 수술이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꼽히는데요. 위의 부피를 줄이거나 음식물이 내려가는 길을 바꿔 체내 호르몬 변화를 일으키는 치료법입니다. 치료 효과가 좋은 비만 치료로 알려졌지만 그만큼 오해도 따르는 비만 대사 수술. 어떤 경우에 수술이 가능한지, 합병증과 부작용은 없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번에는 원광대병원 위장관외과 김민규 교수와 함께 고도비만의 안전한 치료와 관리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고도비만이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잖아요. 이 치료가 수술까지도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데 어떤 경우가 그렇습니까? 고도비만 환자가 운동요법과 식이요법만으로 체중 감량에 성공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는 10% 미만입니다. 네. 약물 치료를 병용한다 하더라도 97% 이상의 환자가 요요 현상을 경험합니다.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비만 대사 수술이 비만 치료에 있어 가장 합리적인 치료임이 입증되었습니다. 2019년부터는 비만 대사 수술이 국민건강보험급여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만을 나타내는 지표인 체질량 지수, BMI가 30 이상이면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대사 질환을 동반한 경우, 또 이런 질환의 동반 유무와 관계없이 BMI가 35 이상인 경우 급여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환자들이 비만 대사 수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만 대사 수술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대표적으로 위소매 절제술이라는 수술이 있다고요. 어떤 원리의 수술입니까? 비만 대사 수술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위 밴드 조절술, 루앙화의 위 우회술, 위 소매 절제술이 있습니다. 위 밴드 수술은 현재 거의 시행하지 않고 있고요. 네. 국내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수술은 위 소매 절제술입니다. 위 소매 절제술은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늘어나는 부위인 위의 대만부를 일부 절제하여 위를 날씬하게 하는 수술입니다. 이로써 음식물 섭취의 감소 효과를 보이고요. 또한 동시에 식욕 촉진 호르몬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로써 환자가 쉽게 포만감을 느끼고 식욕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모두 복강경으로 이루어집니다. 수술도 수술이지만 최근에 체중 감량 약물로 위고비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끌고 있잖아요. 앞서 설명해 주신 치료, 수술과는 어떤 다른 점이 있는 겁니까? 위고비와 수술 치료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체중 감소의 지속 여부, 즉 요요 현상입니다. 네. 연구 결과를 보면 위고비를 68주간 사용하고 중단했을 때 17%의 체중 감량이 있었지만 체중이 다시 증가했습니다.
2017년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는 의학 분야에 아주 권위 있는 학술지에 실린 연구 결과를 보면요. 약물 치료군과 수술 치료군을 비교하여 5년간 살펴봤습니다. 이때 수술 치료군에서 훨씬 효과적으로 체중 감소가 있었고 이게 5년 동안 꾸준히 지속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같은 연구에서 당뇨 환자들이 먹는 당뇨 약제의 가짓수를 봤습니다. 약물 치료를 한 경우에서는 물론 효과가 있었지만 약물 치료를 아예 중단한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수술군에서는 적게는 25%에서 45%가 약물을 아예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연구들을 봤을 때 비만 대사 수술이 체중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대사 질환을 개선시키는 데 큰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위소매 절제술이 국내에서 가장 널리 이루어지는 수술이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수술이다 보니까 합병증이나 부작용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위소매 절제술의 경우 전신 마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합병증은 다른 수술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복강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증이 적고 흉터가 적으며 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수술을 받는 환자들이 대사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과 비교하여 마취 관련 합병증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수술 전후에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줄일 수 있고요. 합병증 발생률은 연구에 따라 1에서 4%로 나타납니다. 사망률은 0.1% 미만이고요. 이는 반망절제술 0.7% 그리고 충수절제술 0.5%와 비교했을 때 아주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고도 비만을 방치했을 때 사망률이 정상인에 비해 20%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수술 결과 얻을 수 있는 체중 감량과 이 대사질환 개선 효과를 고려했을 때 분명한 이득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시면서 계속 언급하신 게 체중 감량이 얼마나 지속이 되느냐, 그러니까 요요 현상인데 그만큼 비만 치료에서 이 요요 현상이 나타나는지 마는지도 중요한 문제잖아요. 비만 대사 수술 이후에는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비만 대사 수술이 비만 환자에게 건강을 되찾는 터닝 포인트라는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꾸준하게 운동요법과 식이요법을 병행해야 하고요. 수술 환자에게 경우에 따라서 비타민, 무기질, 철분, 단백질 같은 영양소의 결핍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영양소 보충이 필요할 수 있고 체계적인 식단 관리를 병행하며 담당 의와 상의하여 영양 상담과 건강 검진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비만 대사 수술이 끝이 아니라 터닝 포인트라는 점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